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안 되는 운, 계획한 일이 잘 안 되는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폭망하는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래도 십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아듣기 편하실 텐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십성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셨을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십성을 공부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망하는 운이죠. 뭘 해도 잘 안 되는 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성이라고 하면은 10가지죠. 10가지 성이 있는데 뭐냐라고 하면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가지가 되는 거죠. 이 10가지 중에서 사기신이라고 하는 식신, 정제, 정관, 정인이 있어요. 이거는 사기신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사기신. 나머지 겁재, 상관, 편인, 편관은 사흉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이 잘 안 된다, 뭘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식신, 정제, 정관, 정인운이 왔을 때 기신이라고 하니까 다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흉신, 겁재, 상관, 편인, 편관 이런 운이 왔을 때 다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주가 한번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살짝 이제 꼬이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런 좋은 신들이 왔을 때, 좋은 글자들이 왔을 때, 막연히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 또 나쁜 글자들이 왔을 때, 운이 왔을 때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대발하는 사람들이 있고라고 하는데 어쨌든 신약한 사주 뭐 신강신약을 좀 나누는 데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고 기존에도 그거를 이제 신강신약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어쨌든 신약한 사주가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청탁, 그러니까 청하고 탁하다를 또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청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신이든 정제든 정관이든 정인이든 잠시만요. 이런 정인이든 이런 글자들이 순이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하다라고 하면은 식신이 있는데 그 옆에 상관이 있지 않고 정제가 있는데 그 옆에 편제가 있지 않고 정관이 있는데 그 옆에 편관이 있지 않고 정인이 있는데 그 옆에 편인이 있지 않다. 이러면은 청하다고 얘기하고 또한 그러니까 식신이 있는데 그 옆에 정관이 있고 정제가 있는데 그 옆에 음,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는데 정관은 또 괜찮네요. 그리고 정인이 있는데 그 옆에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식신이 정관을 보면은 식신 정관 합도하지만은 식신이 정관을 극하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제가 있는데 정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성은 인성을 극하는 관계고 그리고 정인이 있는데 식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성은 식신을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면에서도 이런 좋은 글자들을 계신이 있는데 계신이 섞여 있던가 아니면은 계신이 좋은 계신들끼리 어, 서로 극하는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이러면은 청탁을 구분할 때 좀 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탁하던가
요런 사주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일하게 있지 않고 약한 사주가 좀 탁한 환경에서 탁하게 놓여져 있는 사주에서 그러니까 돈과 관련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편재성인 거죠. 돈. 내가 욕심부려서 뭔가 돈을 벌고 싶어지는 그런 운이 편재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신약한 사주에 좀 탁하면서 편재운이 왔을 때 근데 편재가 흉신 길신에 놓여지지 않지만은 편재가 기신으로 작용할 때 편재운이 안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편재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돈이 막 벌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돈이 막 벌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런 편재 내가 큰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가 한 달 이내에 원금도 다 회복하고 뭐 그 이상으로 돈을 벌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런 막 소스를 이제 막 받는 거죠. 그러면은 편재운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내 돈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돈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곳에 이제 올인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이든 사돈의 팔촌이든 뭐, 뭐 신용이 되면은 카드론이든 사채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금방 뭐 한 달, 두 달 이내에 원금 회복하고 그러면은 꾼 돈 다 갚고 그 이상으로 돈을 벌 것 같으니까 막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좀 탕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사주가 저런 식으로 편재가 기신인 사람이 돈을 꿔달라고 하던가 일을 벌릴 때에는 그 사람한테 돈을 꿔주던가 아니면 보증이라도 서주는 거는 절대 아니 된다는 거죠. 그죠? 절대 그런 눈에는 돈을 꿔주거나 보증을 서주면 절대 안 되고 좀 말려야 되는데 저런 이제 편재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정말 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말을 또 잘 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듣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는 인성적인 부분이잖아요. 인성. 그러니까 정인이든 편인이든 그러니까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편재가 편재가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천천히 가야 되는데 돈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오로지 이제 돈을 목적으로 이제 달려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폭망하던가 돈도 날리고 집도 날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획한 일이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 때에는 편재, 그러니까 편재가 기신으로 작용할 때, 이럴 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요렇게 이제 이런 운들이 이제 금전 손해가 좀 많이 생기고 투기나 투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가시다 보니까 편재운에는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이제 신사업을 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본적인 여력이 이제 있는 분들은 버티고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버티다 왜냐면은 어쨌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좋죠. 가을이 하면은 열매를 수확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은 되지만은 그거를 못 버티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딸리면 어쨌든 그래도 편재운에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투자나 이런 것들을 내 사업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운이다. 하지만은 그 운에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뭐 수익을 실현할 수는 없고 다시 가을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뭐 3년이든 뭐 10년이든 막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이제 버텨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이제 편재운인 거죠. 그래서 편재가 기신으로 작용할 때 이런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고 또한 그 겁재운이 있어요. 겁재운, 겁재운이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겁재는 내 돈을 뺏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탈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겁재라는 저 운이 올 때가 있죠. 내 사주 원국에 겁재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겁재운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제 사주를 감명한 분은 간목일간에 이렇게 기토 있고 을목 있어요. 을묘생이었고. 그러면 이분이 딱 보면은 정제잖아요. 그죠? 정제. 근데 겁재가 이렇게 끼고 있어요. 이분이 언제가 문제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분은 기해년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해년에 어떻게 됐냐? 요 정제 있잖아요. 정제, 기토. 누구예요? 요런 사주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겁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기해년에 배우자가 정제 배우자가 어디에 있어요? 해수 역마 위에 있죠. 배우자가 말 타고 간다. 차 타고 나가는 운이죠. 언제 보면은 기해년 원국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인월이든 4월이든 신월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제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별거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가 기해년에 해미 목국에 겁재가 더 왕성하게 살아나면서 돈도 잃고, 왜냐면은 배우자도 나가고 배우자한테 위자료 주고 그리고 또 배우자가 나가게 되니까 돈도 없어지고 배우자도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원국에 이런 겁재가 있어도 더더욱 그런 거고, 원국에 겁재가 없어도 이런 을목이 없어도 운에서 뭐 을묘년이 올 수도 있고 천간에 뭐 을목 대운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음년에 태어나서 역행을 하잖아요. 대운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좋을 때에는 언제예요? 천간으로 화가 오는 시기 괜찮죠. 그러면은 역행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토, 운옥고, 정화, 병화 이 시기에는 무토는 뭐 별로 안 좋죠. 근데 병정은 그래도 그나마 낫죠. 왜냐면 겁재의 흉함이 좀 왜냐면은 겁재도 화에서 그러니까 상관생재, 식신생재 해줄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병정운에는 괜찮은데 병정운에는 괜찮은데 무토운에도 별로 안 좋았고 천간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지나서 어떻게 돼요? 가불이 오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니까 역행으로 오니까 모군이 오면은 역시 또 탈재 현상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수운도 안 좋은 거죠. 수생목 해주니까 수운도 안 좋은 거고 금운이 오면 어때요? 금운이 오면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천간에 뜨면은 금금목을 해주니까 이때에도 괜찮고 라고 천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간이든 편간이든 오는 그런 시기가 이 사주에서는 이런 구조에서는 내 탈재 현상
겁재의 흉함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겁재운에는 내 것을 빼앗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겁재운이 안 와도 겁재가 살아나는 운이 왔기 때문에 탈재 현상이 생기는 거고, 재성이 천간으로 떠도 재성이 천간으로 떠도 이 재성이 운에서 천간으로 떴을 때가 문제가 생긴 거죠. 기, 해년, 겁재운이 아니더라도 정제가 천간으로 떠도 이 기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미목국에 겁재가 발동하고 정제가 나가게 되는 거죠. 재성운에도 이런, 내가 또 신약한 사주다 보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다 라고 포기를 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심각하면 잘 포기를 안 하겠지만은, 신약하면은 포기도 하고 이제 뭐 마음도 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관계가 여기에 뭐 원진이든 뭐 그런 게 있으면 더더욱, 뭐 충이든 원진이든 있으면 더더욱 그런 거죠. 지지해서. 그래서 재성운에도 이런 겁재가 있으면은 탈재 현상이 생기고, 겁재가 천간으로 내 사주에 없더라도 운에서 겁재운이 오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쨌든 이런 겁재가 발동하는 시기에는 더불어서 돈과 관련돼서 소송 사건이 좀 생기는 거죠. 좋게 이제 부부간에도 마무리를 지으면 되지만은, 어쨌든 법적으로 뭐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고, 또 이런 겁재운에는, 그러니까 원국에 이제 겁재가 있기 때문에 재성운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니까 겁재가 없을 때, 그러니까 겁재운에는,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좀 뭐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운도 생기고, 일도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겁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신약하다라고 했을 때, 겁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겁재를 발동시키면 안 되는데, 이 겁재를 발동시키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뭐냐라고 우리가 따져보면은, 겁재가 겁재의 짓을 하게 하는 거는, 내가 신약한 사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많은 이제 그 혼자 힘으로 뭔가를 못하기 때문에 동업이든 같이 일을 도모하는 뭐 동업자든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이런 동업자들한테 내가 욕심을 부렸을 때, 욕심을 부리는 거를 겁재한테 들켰을 때 겁재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이익을 내가 5대 5로 나누기로 했으면은 5대 5로 딱 나눠 가야 되는데, 내가 55를 갖고 저 사람이 45를 갖게 이제 하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은, 저 겁재가 발동을 해서 어 아쭈 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거야 라고 해서 겁재가 내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신약한 사주들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누군가와 동업을 하였을 때에는 음, 항상 우리가 약속, 규율, 규범, 규칙, 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동업자 간에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누기로 했으면은 n분의 1 하던가, 아니면 약간 내가 손해본 듯 쉽게 살아야 저 겁재의 흉함을 좀 발동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운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그래도 막아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관성이잖아요. 관성이잖아요. 그죠? 관성이 법이잖아요. 조례, 규칙이고 약속이고, 이게 금인데 그거를 이제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겁재가 날뛰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겁재가 있을 때
식상운이다 라고 하면은 겁재와 함께 같이 열심히 일해서 재성을 벌 수 있는데, 식상운에도 역시 같이 일을 도모해서 돈은 벌려요. 근데 어쨌든 식상운에 내 욕심 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관성적인 부분, 약속을 나눠 갖기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약간 겁재를 끼고 있는 사주들은 손해본 듯 쉽게 대 살아가야 본인도 편하고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돈은 편재하고 겁재, 그러니까 돈이 없어질 때에는 편재하고 겁재하고 관련이 깊은 거고요. 잠시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돈이 나갈 때에는 편재 겁재 이운하고 관련이 깊은 거고, 내가 몸이 아플 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편관, 칠살운이 그런 거고, 내가 정신적으로 번뇌가 많이 온다,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편인운이 그런 작용을 하는 거고, 편관도 좋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발하고 스타덤에 올라가고 그러지만은 편관이 안 좋을 경우에 몸이 안 좋은 거고, 편인도 좋을 경우에는 편인운에 뭐 좋은 작품이나 이런 매매사나 이런 것들이 좋게 이루어지지만은, 편인도 기신운에는 내가 근심 걱정할 일, 신경 써야 될 일,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재운에는 정제지만은 어쨌든 편재운에는 정제든 편재운에는 이런 사주들이, 그러니까 편재가 왔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재성이 이제 기신운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막 투기나 투자, 뭐 사업 이렇게 크게 벌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당장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주위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문제는 왜 안 듣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그죠? 인성을 제극인 하잖아요. 그죠? 재성이 인성을 극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극인 하기 때문에 인성이다라고 하면은 뭐 윗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부모든,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때에는 제극인을 해버리면은 그분들 그 사람들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나 진심 어린 애정 어린 말들이 안 들리고 오로지 이제 돈을 이제 쫓아가다가 무리하게 일을 벌리고, 그래서 안 좋은 현상들로 귀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돈과 관련돼서는 편재하고 겁재운에 좀 포커싱을 해서 보시면 되고, 몸이 안 좋을 때는 편관하고 정신이 안 좋을 때는 편인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몸이 안 좋을 때 또 문제되는 게 재성운에 돈은 벌리는데 몸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재생관을 하든 재생사를 하든, 그러니까 관이 좋아도 재생관을 해서 관이 많아지면 편관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관이 나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항상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재생관, 재생살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픈 거죠. 그죠? 내 몸이 아픈 거고, 우리가 보통 그런 거죠. 또 어머니가 이제 뭐, 그러니까 인성인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때는, 이건 좀 별개 얘기인데, 재성운에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재성운에 돌아가시던가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고, 어쨌든 재생살 할 때 돈은 벌리지만은
편관, 칠살이 왕해지면서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이제 겁재나 편재운에는 그 단위가 좀 뭐 크지만은 단위가 뭐 크게 이제 잃지만은 그래도 또 손재운,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운이 또 있는 거죠. 그냥 손실이 나는 운이 있는데 아까 이런 식신, 정제, 정관, 정인, 이걸 길신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주에서 이 기토가 정제잖아요. 길신이잖아요. 그죠? 길신인데 이때에도 기해년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길신인데도 길신이 와서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흉신이 사주에 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또 그 전에 무술년이 오잖아요. 무술년, 무술기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이런 사주에서 무술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편제가 왔잖아요. 편제. 그러면은 무술기해 왔을 때 간목 입장에서는 편제운이 왔던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면 이 남자가 편제운에 내 이제 배우자한테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편제성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제 눈을 돌리는 거죠. 돈 또는 여자죠. 남자한테는. 그러니까 편제성 운에 돈이 보이니까, 여자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조강지처한테 충실하지 못하고 이 편제를 따라서 배우자를, 조강지처를 좀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이 해가 바뀌고 편제에 운이 지나고 나서 기해년에 와이프랑 이제 이혼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 무술년에, 그러니까 무술년에 일을 벌리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인연을 만들지 않고 배우자만을 이렇게 위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를 넘겼다라고 하면은 금전적으로도 이득이 좀 더 컸었겠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그런 이별 정도까지는 있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 문제도 같이 곁들여져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편재운이 왔을 때 내가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한 행동의 결과가 정재운이 왔을 때 재성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또한 돈이 좀 잃어버리는 그런 사주들이 이런 이제 신약한 사주도 그렇고 신왕한 사주,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도 그렇고 신왕, 그러니까 내가 왕한 사주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비견, 겁재, 인성운을 꺼리게 되죠. 신왕 사주들은.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비견, 겁재, 인성운이 계속 와요. 그죠? 오죠. 그러면은 그런 운에 이제 친구나 동료, 사업자, 뭐 윗사람,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근심 걱정, 뭐 돈 나갈 일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줄줄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마무리를 좀 하자면은 어, 폭망한다, 돈이 많이 나간다라고 하는 시기는 편제나 겁재운을 좀 포커싱해서 보시고,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편관운을 좀 보시고, 마음이 힘들다라고 하면은 편인운을 좀 보시는 게 일상적인 통례이고, 그런 운이 또 좋은 경우도 있고 사주에 따라서는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더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